대통령만 자리를 비우면 당내의 강경파들이 뭔가를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조의대 청문회를 하겠다 등등. 이번엔 이른바 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했던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움직임도 이 원내 지도부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란 점단 재판부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1인 1표제를 해야 한다 등등등 당내 강경파들이 대통령만 자리를 비우면 소위 사고를 친다는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전현희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의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경우에도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1심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2심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의견 조율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보기에 따라선 선고도 머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재판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강경파들의 입장을 반영한 전현희 의원의 이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왜 해외 순방을 했을 때 강경파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을 할까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야, 이거 뭐 대통령 순방 외교 빗바른다라는 정청래 대표조차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요. 강경파들은 전현희, 김용민 의원입니다. 대통령 순방 끝나면 처리한다. 끝까지 챙겨서 관철시킨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이거 처리 왜 안 하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지도부가 답답하다라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원래는 되게 온건했고 온화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화가 많아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하면 잘못되더라도 비판조차 못하지 않냐. 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인 일부 의원들이 강성 표심만 얻겠다는 일념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법조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 분명히 대통령이 자리 비웠을 때라는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뭐 예를 들어 검찰 폐지나 이런 거 두고 당의 강경파와 법무부 장관과 뭐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 달랐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때마다 뭐 당정의 갈등은 없었다라고 무마시키긴 했지만 대통령 자리 비울 때마다 뭐 조의대 청문회에 이어서 이렇게 강경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꺼내는 시점,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경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데 대통령이 순방할 때 네. 오히려 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파의 최전선에 이제 서 있는 뭐 전현희 최고위원이랄지 뭐 김용민 의원이랄지 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오르내리는 분이거든요. 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모락모락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들의 이런 디커플링 정말 그 당 지도부와의 이 디커플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나쁘게 보면은 의원들의 자기 정치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정치라고 거 했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자기 정치가 지금 극대화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지방선 안 나갈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 큰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난주에 벌컥 화를 냈던 것이 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고 그 성명을 발표하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당 원내 지도부가 파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저도 의원 생활 동안 사실 원내 지도부와 중요한 사항은 다 협의를 해서 네.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내 지도부가 파생이 되는 그런 상황은 이것은 간단한 건 아니죠. 간단치 않다. 이 예, 원내 그렇기 지도부를 때문에, 무시한 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빈발하다 보니 이게 당내 그 원내 대표로서도 굉장히 불만을 좀 네. 표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그러면 앞으로 협의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얘기했더니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뒷감당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또 당 원내 지도부와는 별로 협의되지 않은 것을 너무 앞서가고 예. 사실 이 법안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헌적인 법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분명히 아까 보니까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강경파들이 대통령 자리 비었을 때 다시 카드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된 건데 자 조의대 청문회,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도 그랬고 방금 본 이 내담제도 그렇고 검사 고발도 그렇고 대통령이 없을 때 이 원내 지도부를 패싱한 채 강경파들이 불쑥불쑥 드는 카드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당내 정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원내 지도부는 패싱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저도 이제 법사위가 조금 과하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하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갈등은 뭐냐면 이 법사위에서는 이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거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내 입장에서는 특히 뭐 검사장들에 대한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무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좀 논의도 해봐야 되는 거고 법무부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순방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이 좀 로우키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지도부 입장이었잖아요. 전체적인 전선과 전략이 흐트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사위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박재고.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검찰 개혁하겠다고.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조의대 청문회에서 일명 기사가 바뀌었어요. 조의대 청문회로.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재판중지법 하겠다고 해서 역시 일면 스포트라이트를 강경파가 받아갔고 11월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내란 재판부 검사 고발로 또 스포트라이트를 당내 강경파가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을 정치의 중심에 이제 끌어들이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사실상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대통령이 좀 더 성과를 더 잘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 내외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순방 기간에서는 그만큼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로우키로 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도 대통령 순방 떠나고 나서는 우리 좀 가만히 있자라는 그렇지. 입장이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자. 대통령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자라는 이 당내 기조가 약간 균열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전략을 왜 의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박채가 보기에도 아니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이러냐.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의견 줬는데 최근에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화냈죠.
나 처음 듣는다. 원내대표가 나 그거 처음 들어. 보통은 몰라도 얘 뭐 논의 중에 있었는데 이게 나갔나 보죠? 이렇게 하는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안 숨겨요. 나 그거 처음 듣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뒷감당 거기서 하라고 그래. 법사위라고도 안 해요. 거기서 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이 정도 화를 냈으면 보통은 해당 의원들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잠잠해야 하는데 강경파 의원들은 오히려 뒷감당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원내대표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냐? 뒷감당 잘하겠다.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은 일일이 상위 활동을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화날 수 있죠. 뒷감당 우리가 하겠다. 법사위 활동 모두를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정책실장 화를 냈던 것처럼 또 한 번 화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책실장.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투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적당히 하세요.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그만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요. 정책실장. 가만히 안 되니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정영치 변호사님, 사실은 이 논란의 사안들이에요. 뭐 내전담, 내란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장 고발도 그렇고 그 지금 강경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조희대 청문회도 그랬고 근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다 논의할 필요 없다. 뒷감당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기억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저런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닌가. 저 이야기 들으면 누가 들으면요. 그 법사위는 국회 아닙니까? 법사위 소속되어 있으면 원내대표 말 안 들어도 됩니까? 원내대표하고 법사위는 아예 민주당에 있어서 별동 부대입니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제가 살다가 특검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특판이란 말은 이럴 때 들어봤거든요. 제가 보험회사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나왔으니까 이거 특판합시다. 그다음에 뭐 전자회사 같은 데에서 전자제품 특판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식의 특판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네. 이른바 특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깨뜨리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해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 넘버 1, 2가 하는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특판을 갖다가 밀어붙여서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거 내란 특판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판이 훨씬 더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거 위헌 법률로 제청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또 뭐 세워라 내워라 뭐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그 기간이 있은 다음에 위헌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 특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 제가 제일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사 간 다음에 그 절기가 생겼어요. 아주 특별한 절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두절이래요. 무두절이 뭡니까? 그 무두절이 뭐냐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뭐 국회나 이렇게 청와대나 보고하러 가면 국과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무두절이다 만세 그러면서 그냥 뭐 설렁설렁 일하다가 뭐 정시에 퇴근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종시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두절이 여의도까지 그 확대가 됐는가? 어떻게 대통령님이 자리를 비우면은 이런 일들이 희한하게 벌어지는가? 예. 한두 번이면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전에 우리 나왔었잖아요. 네네. 제가 얼핏 봤을 때만 해도 그 무두절이 4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건가?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민주당 정치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리둥절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 머리두, 헤드가 없을 때 기념하는 무두절이라는 어떤 비유까지 주셨는데 아까 그 표 확실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혹시 조경 변호사님 민주당 일부의 이제 강경파들이 대통령 순방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절대 그렇지 않죠. 나갔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뭐 검찰개혁,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내란 재판 등 그 재판 진행에 대한 불신, 또 재판 중지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내란 재판부 검사 고발 이게 당 전체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조했듯이 일사불란, 여당으로서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혼란 없이 이 추진해 가야 되는데 법사위가 이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니까 먼저 계속 치고 나가는 상황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반복되는 거죠. 이걸 뭐 기획해서 대통령 안 계시니까 이때 부각시키면 뭐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론의 어떤 지지도 받고 하려면 대통령의 순방 성과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개혁의 동력을 또 얻어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 후에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유보할 건 유보하고 이런 면밀한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항상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이슈로 덮어버리니 이게 원내로서는 이 어떤 전략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문제제기가 계속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내용들이 갑자기 당 차원의 논의가 없는데 법사위가 먼저 치고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은 제출돼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24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법은 제출돼 있는데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선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은 거의 이제 결심이 돼서 1월 초 선고 일정까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해서 입법을 해서 1심을 다시 변론 갱신 절차하고 이러면 지연되니까 오히려 이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한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원내 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돼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지도부는 분명히 갖고 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 자체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알아서 뒤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뒷감당 알아서 하겠다. 뒷감당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이제 뒤에는 소통 잘하겠다는 말이 붙습니다. 그게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소 격한 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사위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지금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법사위 위원들이나 지도부 간에는 충분히 뭐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